자, 집중. 지금 금년이 7차 수능 첫 시험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이 미분 파트는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바뀌어요. 왜냐면 10다시 가나가 지금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못하니까 편입해서 한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조금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진도가 좀 늘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 있어요? 10다시 가나 따로 공부하고 수학 1을 따로 공부하고 이러면 같이 믹스해놨을 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1이나 수학 2를 공부하면서 10다시 가나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앞타임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항등식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접선의 방식에도 도형과 연계되어 있는, 접선이란 게 직선이잖아요. 그럼 도형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데 도형의 출제 비율은 10다시 나의 도형의 출제 비율은 원래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출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접선의 방식에 믹스되는 거예요. 접선만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삐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케이스 학원이죠. 또 케이스 학원 지금 찍는 게 그대로 케이스 인터넷 나가잖아요. 이게 학생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들을 거 일반인도 다 이제 보시거든요. 이제 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신다고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근데 이 케이스 학원에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교육 없애기 위해서 강남의 유명 강사 막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데 보면 꼭 저는 빠져요. 굉장히 기분이 괜찮대.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좀 불안한데요. 이상하게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해할지 모르는데요. 적어도 폴수학 듣는 학생들 절대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약 있어요? 무슨 약 있지? 예. 옛날에 보면 빛 좋은 개살구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력이 없지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유명무실이란 말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사실 내가 또 이런 얘기가 좀 쑥스럽다. 어디 가서, 폴수학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내가 또 오히려 기어 들어가면서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참 불성실과 강사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막상 빠지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 왜냐면, 이 케이스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섭외했을 거 아니에요. 섭외했는데 케이스라는 회사가 학원을 잘 모르는 회사거든요. 그치? 학원이라는 건 케이스 학원 이제 서울 인재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인터넷 같은 데 의존하겠죠. 인터넷에 강사들의 랭킹을 본다 이게. 10위 안에 폴수학이 없다 이거야. 야, 말만 강남해놓고. 그러니까 결국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엉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쑥스러운데 엉뚱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번에도 신문에 났는데 또 왜 빠졌어 폴수학이? 어떤 사람들은요 폴 선생은 아는데 이기용 선생은 모른다 이거예요. 워낙 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게 수학이 조금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할까봐 나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불안할까봐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폴수학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폴수학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 있어요? 난이도를 좀 낮은 문제를 다룬다 이거야. 전혀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폴수학이 난이도는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건데 촌에서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촌이라는 게 지금 저쪽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촌의 중심에가 강남구가 있는 거예요. 1, 2 다툰다. 서초구, 강남구. 무슨 얘기 있어요? 가장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잘 다루면 나중에 가서 정말 표시 안 나게. 여러분 내가 흔히 무협영화 얘기하지만은 무협영화 봐도 지금 계속 찍으십시오 이거요. 네. 무협영화 봐도 진짜 싸움 못하는 사람들은 동작이 크죠. 말이 많고 주인공들은 어때요? 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칼도 이렇게 돼 있으면 하면 그냥 벌써 몇 명 죽고. 주인공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우뚝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돈은 엄청 번다는데 휴대폰 팔아가지고 엄청 돈 번다고 큰 소리 빵빵빵 치지만 사실 휴대폰의 핵심 부품들은 전부 외국에 로얄티를 준다 이거야. 대표로 퀄컴사라는 여러분 휴대폰 뒤에 열어보면은 퀄컴사에서 한국의 지사장까지 보내가지고 다 뽑아낸다 이거야.
그 퀄컴사에 그 우리가 주는 그 로얄티 전체 금액이 외국에 나가서 수출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한국이 조립제품 남는 게 없다 이게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촌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휴대폰 있죠? 휴대폰 있으면 이게 한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은 장난스럽게 열었다 닫았다 해갖고 전화하려면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지. 받으려면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죠. 이거 한번 열었다 닫을 때 외국에 로얄티 나가는 거 모르시죠? 무슨 알겠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장시간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게 전부 외국으로 돈이 나가는 거 한번 받을 때 열고 이게 다 특허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촌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자만한다 이게야. 인터넷이 세계 최고다.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걸로 최고가 되는데 인터넷은 신문 못지않게 여론을 조장하는 장소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렇다고 폴스학이 1위로 올라와 있다 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폴스학 1위에 올라와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폴스학이 문제가 좀 쉬운 걸 다룬다든지 뭐 어떻다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원래 컴플렉스가 많으면요 쉬운 걸 못해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의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의가 어려운 것도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그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면 뭐 킬러들 보세요. 킬러들. 어? 그 외국의 킬러들을 갖다 우리가 영어로 크리너라고 그러죠. 크리너. 킬러란 말도 있지만 크리너란 말도 있다고. 청소를 한다 이거야. 진짜 전문가들 얼굴 표정 바뀌나 보세요. 누구 없애라 그러면 이유 얘기 없이 그냥 가방 뚝뚝뚝 들고 와서 문 딱 열고 누가 옆에서 누구십니까? 그럼 걔도 빵 쏘고. 알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끝낸다고. 그렇지 않은 애들 꼭 실패해요. 쏘면 총알이 안 나간다든지. 총을 잊어먹고 왔다든지. 그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연습할 때 잘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폴수학을 가르치는 것은요.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에도 전문가를 만들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한두 번 강의 들어가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폴수학의 수준은요. 폴수학의 수준이 이런 수능이나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 게임하는 대상들이 그 국내에 있지 않아요. 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잘 들으면은요. 이왕이면 공부하는 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있죠? 그래서 혹시 그 랭킹 12회가 폴수학이 없다 해가지고 괜히 그 집에 가서 고민하고요. 막 기도하고 저에게 길을 주세요. 그럼 제가 뭘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학생들은 미리미리 빠져나가세요. 무슨 말 있어요? 폴수학 들을 자격이 없어요. 폴수학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 앞 시간에 접선의 방식과 하는 원리를 얘기했는데 접선의 방식 같은 곡선이랑 있을 거 아니에요? 곡선이 있으면 어느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 접선. 왜냐면 접선은 점이 있어야지. 지원 반드시 접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점이 있다고. 그러면 접점은 좌표가 바로 우리가 직선의 방식과 할 때 지난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점.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 기억나시죠? y 마이너스 지난점 y좌표 이퀄. 그 다음에 기울기 쓰고 괄호 안에 뭘 곱해요? x 마이너스 지난점 x좌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접선 방식과 할 때는 그걸 지난점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y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 마이너스 접점의 y좌표 이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울기를 써주고 뭘 곱해요? x 마이너스 지난점 x좌표 또 접점의 x좌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또 이런 형태를 굳이 취하는 경우는 언제 그러느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접점의 x좌표, y좌표라든가 기울기가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접선 방식 구하는 원리는 너무 심플하니까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풀어보고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가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y는 이꼴 x3승이 있는데 y는 이꼴 x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문구로도 관계없어요. x가 1인 점에서 접선 방식 구하라. 그러면 x가 1인 점에서 접선 방식 구하려면 1인 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라 했으니까 접점 x좌표가 1이죠. 접점 y좌표는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되겠지. 그 접점 y좌표는 1컷 말이죠. 그럼 문제는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기울기는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는다 이게야. 그럼 미분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3x제곱. 3x제곱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3.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돼요. 그럼 이런 정도야 기울기나 접점의 x좌표 y좌표가 다 상수니까 가볍게 y는 3x, 기울기 3이니까 1,1을 지나니까 1일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접선식 관율은 알겠죠? 지금 이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접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접선하고 곡선의 교점이잖아요. 그게 접점은 꼭 접선만 지나는 게 아니라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가 뚜렷이 1,3이다, 뭐 얼마 몇 콤마몇이다 주어지면 접점의 좌표는 주어진 식도 만족한다. 그럼 이런데 혹시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관계식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쯤하고 45번부터 보겠어요. 겸손하게 잘 보세요. 45번은 1,5를 지나는 곡선이 있다. 여기 1,5를 지나는 곡선이 있다는 것은
이 곡선이 1,5를 지나니까 x가 1일 때 y값은 5가 된다.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 하나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런 얘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1이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요? 조건 2개 주어지고 a 마이너스 b 값 구하라 했으니까 조건 2개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지.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겠죠? 자, 처음에 자 y는 45번이죠.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가 있는데 얘가 1,5를 지난다 했지. 1,5를 지난다는 것은 x가 1일 때 y값이 5가 된다는 얘기니까 5는 이퀄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성립한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건 이걸 미분한 다음에 x에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일단 미분합니다. 미분하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x가 마이너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3이 되고요.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바로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 했으니까 이퀄 1이죠. 그럼 결국 이 식하고 이 식을 서로 연립해 풀면 뭘 구할 수 있어요? ab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b 값 구하면 a 마이너스 b 값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무슨 얘기겠어요? 마무리 해볼까요? 3 이쪽으로 넘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여기서 a 플러스 b는 1이 넘어가니까 4가 된다. 여기서 ab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밑에서 위로 뺄까요? 밑에서 위로 빼니까 b에서 b 빼니까 없어요. a에서 마이너스 2a 빼니까 3a는 4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6.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요. a가 2가 나온 상태에서 a, b에서 4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b도 얼마가 되겠어요? 2. 그럼 a도 2고 b도 2니까 a 마이너스 b 값은 0.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보세요. 46번은 곡선 y는 4분의 1 x제곱. 지금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위의 점. 이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 이런 그래프 위의 점 2, 마이너스 1이 있다. 그 2,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아, 그래요? 자, 이거는 요전에 그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이 있는데 이 그래프 위의 점 2,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죠. 굳이 확인 안 해봐야겠지. 2하고 마이너스면 성립할 거라고.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한번 풀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접선만 구하면 되는데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겠어요? 기울기. 기울기는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접점 x 앞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미분하니까 y 프라임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x 이렇게 돼요. 여기다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기울기는 x에다 2를 집어넣게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난 점이 접점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 꾸밀 수 있다 이게. 그때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를 지난다 했지? 2,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돼. 그럼 결국은 직선이 나온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나왔다. 이 직선, 접선이지 이게 접선. 그럼 얘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싼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뭐 얘기 끝났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갖다 우리가 이 x축, y축에다 표현해보면 이 xy 평면에 표현해보면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니까 1이 되겠죠. x절편 1이 되고 y절편은 뭐 1이네. 1. 되겠어요? 따라서 이런 직선이 아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접선이었다고. 되겠어요? 그 접선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귀엽게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7번 문제 보세요. 47번은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47번 첫 줄 뒤에 보면은 k값에 관계없이 한 정점을 지난다. k값에 관계없이 한 정점을 지난다에다 밑줄 그으세요. 이거는 또 다시 10-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집중. 여기 보세요. 그 k값에 관계없이 한 정점을 지난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항등식 얘기인데요. 항등식 상황이 좀 틀려. 그러니까 이런 봐. 아까는 이런 얘기 했었지. 지난 시간에 3x 플러스 1하고 3x 플러스 1도 항등식이죠. 이거 왜 항등식이야? 양변식이 똑같잖아요. 똑같다 보니까 식이 똑같으니까 x에다 뭘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바꿔 말하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등식의 성격을 이용한다면 두 식이 똑같다는 것부터 계수 비교할 수 있다. 3은 3하고 같고 1은 1하고 같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다가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런 얘기는 이 식의 x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이런 얘기야. 그럼 조금 전에 공부한 바에 하면 항등식이랑 양미식이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계수 비교해서 a는 0이겠구나, b는 3이겠구나, c는 1이겠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야. 또는 이런 것도 항등식 아니에요?
아니 3K에서 3K를 빼면 0이 나온다. 항등식이지.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3K를 빼갖고 0이 나오는 거야. K가 얼마일 때냐.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걸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K에다 뭘 대비해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지. 다시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K에다 뭘 대비해서 성립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괄호 K 플러스 괄호 이퀄 0 이런 걸로 정리해보자. 이게 K에 관한 항식이 되라. K에 관한 항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기 K에다가 뭘 대입하든지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려면 이것도 0이고 and 이것도 0이 되면 돼. 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0하고 곱하니까 0이 되고 0을 더하니까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K에 관한 항식이 되도록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식에 보니까 K 제곱항이 있다. 또 묶어. K 제곱항이 있으면 또 묶어서 이것도 0이 되도록 하면 되지. 그럼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면 K에다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0하고 곱하니까 없어요. 0하고 곱하니까 없어요. 0이 더한 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즉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떨 때는 아까처럼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K로 묶어가지고 각 개수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양이죠? 그렇다면은 쟤들 밖에 또 떠드는 거 봐. 저 그거 배워야 된다고? 어? 저 떠드는 건 우리한테는 도움을 줘요. 우리는 견뎌야 되잖아요. 무슨 양 있어요? 그렇지만 쟤들은 끝이라고. 저라고 무슨 재수를 한다는 거야? 어? 내가 삼수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라고는 안 된다. 어? 쟤 뭐 하는 거야 저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두워지지. 저 봐요. 한번 들어봐요. 학교도 저럴 거 아니야. 학교도. 저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습관이 되니까 자꾸 남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될 회사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발설해서 나중에 피살된다 이런 얘기야. 영화 봐도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봐도 그런 거 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 입을 무겁게.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따 내가 볼카페에다가 이거 올릴 건데 입을 무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알아도 좀 한 템포 정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살기 어려워집니다. 무슨 양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47번은 y는 x의 3승 플러스 kx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k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떤 3차 함수네.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인데 이게 k에 관계없이 한 정점을 지나는데 그 정점에서 접선을 찾아라 이거야. 그 정점에서 접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을 찾아라. 그래서 그 점에서 접선을 구해가지고 그 접선이 마이너스 2,a를 지난다고 한다. 그때 그 a랑 값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선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얘는 k에 관계없이 어떤 정점을 지날 텐데 그 정점을 찾아야 된다. 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집중. 현재 이건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이게 곡선이에요.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현재 이 그래프식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식에 쓰인 문자가 x하고 y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x하고 y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럼 x하고 y만 있는 게 아니라 x, y 외에도 뭐가 있어요? k. 따라서요. 제3의 문자. 제3의 문자. 제3의 문자. 제3의 문자. 그럼 원래 일반적인 도형의 방식은 x하고 y 관계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x, y 말고도 제3의 문자가 있다. k도 있을 수 있고 a도 있을 수 있고 p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확정된 곡선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k가 변환되면. k가 만약에 변환되면 어때요? 이런데 개수가 바뀌죠. 개수가 바뀌면 식이 바뀌지. 식이 바뀌니까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바뀌는 식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프가 움직여도 아무리 그래프가 움직여도 항상 어떤 한 점은 지나면서 움직여요. K값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한 점은 지나면서 변한다. 지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 점을 K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정점이라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건 어떻게 찾습니까? 아주 심플하게도 주어진 식을 괄호 K 플러스 괄호 이퀄 0꼴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는 XY 값을 구해요. 왜 그런지는 바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주어진 식을 K로 묶어준다. K로 묶어주면 여기서 KX제곱이니까 X제곱이 오게 되고 이렇게 곱하니까 2KX니까 플러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K니까 플러스 1이 오고 되겠어요? 그 다음 나머지 너 이리 와라. X의 3승이 있고 또 어디 있어? 플러스 X가 있고 얘 플러스 5도 있고 Y가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까지 있겠죠.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면 이 식은 K의 관계 성립하죠. 그러한 XY 값을 구해보자 이게. 그럼 이거 0 되는 값은 이게 완전 제곱이 되지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0이니까 X는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0이 되지.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세요. X는 마이너스로 정해졌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3이지. 그러니까 3 마이너스 Y는 0이지. 3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Y는 얼마 되겠어요? 3.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1,3. 이거 X가 마이너스 1, Y가 3이면 이게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나오잖아요. 왜 이게 이 그래프가 항상 K의 관계 없이 지나는 점이냐? 그 이유는 단순해요. X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하고 3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얼마가 되고요? 0. 이것도 얼마 됩니까? 0이 되니까 이 식은 어때요? 성립해. 성립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식에다가 XY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K의 관계없이 성립한다. 바꿔 말하면 이 그래프는 항상 이 점을 지난다 이거지. K의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이 그래프가 항상 이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이런 점을 뭐라 그래요? K의 관계없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정점이라 그래요.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곡선일 수도 있다. 이게 상관하지 말라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가 K의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 좌표를 구하랬을 때는 K로 묶어서 괄호 K 플러스 괄호 이퀄 0으로 만들어서 그때 나오는 괄호, 각 괄호를 0으로 하는 XY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 그래프가 K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의 좌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점에서의 그러니까 이 점은 분명히 이 곡선이 지나는 거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마이너스 2,A를 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란 건 잠깐 놔두고 일단 우리는 마이너스 1,3의 접선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건 지금 뭐예요? 접점이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겠어요? 기울기만 하면 된다 이게. 기울기 구하는 건 얘기했잖아. 접점 X좌표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요? 미분한 다음에 X에다 접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미분하니까 Y'은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KX 미분하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게. 미분한 게 더함수라 그랬다. 미분한 다음 X에다가 접점 X좌표를 집어넣어. 어디 너 이렇게 이거다 이거 이 점에서 접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를 주면 X가 마이너스 1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겠지. 다소 두렵지만 문제는 답이 나오게끔 주어진다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오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K. 그렇지. 플러스 2K 플러스 이렇게 돼서 기울기는 상수로 처리가 되네요. 기울기 얼마 나옵니까? 4. 다시 기울기 얼마야? 4. 그러면 접선 구할 수 있지. 접선은 기울기가 4니까 Y는 4X. 기울기는 4니까. 그리고 이게 접점이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지.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야? 3.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Y가 3이 되는 게 뒤에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래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하면 3이 될 거 아니야. 무슨 양 있어요? 그럼 접선 구했어. 구했는데 이 접선이 마이너스 2,A를 지난다 이거야. 그 말은 이 접선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따라서 A를 구한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된다. 좀 깔끔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무슨 양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세요. 48번. 48번은 곡선 y는 이꼴 x의 n승이 있다. y는 이꼴 x의 n승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공부할 게 많은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 못 그려도 관계없어요. 이게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y는 이꼴 x의 n승 그래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프 자신 없으면 누구 눈치 못 보게 조금만 해놓으세요. 알겠어요? 그 전체 자꾸 x축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해놓으라고. 이 점 1,1인 점. 이 그래프 위에 1,1인 점. 됐지? 1,1인 점에서 접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y는 이꼴 x n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 위에 1,1인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랬을 때 x축과 교점 x좌표 밑줄 그으세요. x축과 교점 x좌표 밑줄 그어요. x축과 교점 x좌표를 간단히 뭐라고 그래요? x절편. 됐어요? x절편. 어떤 사람들은 x절편이 뭐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얘기인데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던데 이거 좋은 사람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은 x축과의 교점 이러면 돼.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하겠죠? y절편은 뭐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라 y축과 만나는 점은 y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그 x축과 만나는 x축과의 교점 x좌표 있으니까 x절편을 an이라 할 때 n이 무한대가 되면 an의 큰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집중. 그럼 얘기가 뭔가 했더니 우선은 접선을 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접선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찾아야 될 거니까. 그럼 접선을 구하려면
1,1 접점 주어져 있지? 주어져 있잖아. 접점 주어져 있네. 그러면 그럼 뭐 접선 관련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울기. 머릿속에 항상 접점, 기울기, 접점, 기울기, 접점, 기울기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기울기는 주어식을 미분한 다음. 미분하니까 nx에 n-1에서 미분한 다음 접점 x 앞에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1에 몇 승은 1이 돼, 1은 몇 승에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야? n.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는 n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접선 방식은 완성할 수 있겠지? 자, 일단 약간 이렇게 하자. y 마이너스 접점 y좌표. 되겠어요? 기울기나 접점에가 미지수가 있으면 이런 방법 쓰자. y 마이너스 접점 y좌표.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기울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접점의 x좌표. 이게 지금 접선이지. 얘 정리하지 마. 접선 이렇게 꾸며놨지? 꾸며놓은 다음에 접선을 구하라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접선의 x절편을 찾아라 했잖아. x절편이란 건 뭐야? x축과 만나면 x좌표인데 x축과 만날 때는 y값이 0이니까 x절편 구할 때는 어떤 함수든지 x절편 구할 때는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되지.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돼.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곱하면 이게 nx 곱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n 그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이런 꼴이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y가 0일 때 x값은 n분의 n-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선생님 n이 0이면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유, 초등학교 때 그랬으면 칭찬 들었으니까 저한테 야단 맞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봐봐 어디 봐 n은 자연수 알아서 해놨겠지. 아주 그냥 좋은 소리. 여기 봐요. 그러면 x절편 구했더니 n분의 n-1이 나왔지. 근데 그 x절편이 지금 n에 관한 식이지 이게. n에 관한 식이니까 x절편을 an이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n은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서 뭘 구하라 했어요? n이 무한될 때 an의 극한 구하라. 세상 쉬운 문제 아니에요? n이 무한될 때 an의 극한 구하라 그런 얘기는 n이 무한되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냐 얘기야. 무한되면 무한되지? 무한되면 무한대. 분모 문제 차수 똑같은데 최고점 계수 답이라 그랬죠? n분의 n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1. 세상 쉬운 문제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49번. 49번은 접점 x좌표가 지금 얼마예요? a지. 접점 x좌표 얼마입니까? a. 그러니까 a라는 건 사실 직접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접선의 방식이 완성이 돼 있죠. 우리가 흔히 보통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지금 접선의 방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다음 그 식의 극한을 구하라. 49번 뒤에 나와 있는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여우처럼 푸는 걸 공부했는데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다시 연습하겠어요. 집중. 그럼 잘 잊어먹지. 자, 준비.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하나 확인. 뭐 2h분의 f 1 플러스 뭐 3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3h 이런 패턴 본 기억나시죠? 이게 잊어먹을 때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게 뭐였나면 분자가 f-f 꼴이라 했죠. 따라했으면 조금 기억이 날 텐데. 자, 분자가 뭐예요? f-f. 다시 분자가 뭐예요? f-f. 분자가 뭐예요? f-f. 그때 분자 괄호 안에는 공통상수라는 게 있었죠. 혹시 상수가 안 보이면 그건 0이었지. 0 플러스 몇 h 이런 식으로 했잖아. 됐어요? 공통상수 있으면 불러보세요. 이게 f' 어떻게 됐어요? 공통상수. f' 공통상수, f'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생각이 날 텐데, h항이 여기도 있고, 가운데 마이너스 보이고, 이게 돼 있다. 그럼 분모 h계수분해. 되겠어요? 분모 h계수분해. 분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h계수. 분자 앞에 거 h계수 마이너스 뒤에 거 h계수. 말이 엄청 길구나. 3에서 얼마를 빼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을 빼. 그러니까 얼마예요? 6. 그래서 최종 정리 3배 f'1 이렇게 바로 구하자. 이게 무슨 정리였죠? 내가 폴의 정리라고 그랬는데. 무슨 양이겠죠? 로피탈 정리를 한 단계 더 뛰어서 이걸 정상적으로 풀었을 때 풀이가 8줄이에요. 참고서 얘가. 풀이부터 시작해서 그 쭉 8줄이라고. 로피탈 정리로 하면 3줄에 풀릴 수 있어요. 폴의 정리는 그냥 풀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푸느냐? 이거 우리가 건방을 떠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시험 볼 때는 그냥 숑숑숑 풀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49번 문제를 볼짝 치면 49번은 y는 equal fx 위의 점 p a, fa가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a라는 게 바로 이런 그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어떤 접점이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한다. 그럼 접선이 주어졌다는 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알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주어진 함수가 y는 equal fx다. 그럼 접점이 a, fa에서 접선의 방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x가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x가 a인점의 접선의 기울기 2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x가 a인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 x에다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x가 a인점의 접선의 기울기 나오지. 근데 x가 a인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2라 했으니까 이퀄 2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에서 f'a가 2라고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무슨 강의 소리 들리나요? 앞에 봐요. 비교적 크게 들리죠? 왜 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들린 줄 아세요? 방음이 잘못돼서 그렇죠. 방음이 잘못된 거잖아. 방음이 뭔지 알지? 근데 왜 방음이 잘못됐을까? 이게 깨끗한데? 이게 건방지게 일을 하니까 그래요. 지금 무슨 양 있죠? 그 거포정이라는 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거 방음하는데 돈 들어봤자 이게 2,000원은 약간 과장됐다. 한 5,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쁘게 칠해놓으면 뭐하냐고. 기능이 문제가 생기잖아. 자, 이거 참 골치 아프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잘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양 있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고쳐야 될 게 이런 학생들 진짜 고쳐야 된다. 밤에 공부하다가 어디서 저쪽에 지나다가 누가 깡통만 차도 그냥 팍 신경 걷는 성격 고쳐.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지? 천장 날아가면 날아간 대로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천장 날아간 다음에 교실 천장 날아갔는데 비가 온다. 그럼 내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얘기 덮어. 무슨 양 있지? 덮어. 그렇게 하고. 비 좀 맞고. 되겠어요? 그래. 설마 바닥에서 비 오겠어요? 49번 문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리미트 h가 영향 빠질 때 h가 영향 빠질 때 2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3h 이렇게 되죠. 값을 계산하라.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어떻게 그 부담이 좀 굉장히 많이 줄었을 텐데 우선 이거 이제 보니까 f 프라임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예요? a. 그 다음 여기 얼마야? 2분의 6. 그러니까 얼마예요? 3. 결국 이 값을 구하라는 것은요, 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얘가 뭐냐? x가 a인점에서 순간면허를 x 이퀄 a에서 미분계에서 실제 의미는 x가 a인점에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x가 a인점에서 접선의 방식이 주어졌으면 기울기는 찰 수 있잖아. 중학교 학생 다 알 텐데 x의 계수가 기울기라고. 근데 이게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2. 이게 얼마예요? 6. 틀리면 까무러칩니다. 알겠어요? 그 문제가 쉬우면 쉽게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50번부터가 조금 문제인데요. 50번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50번, 51번, 사실 53번까지가 다 중요한 얘기예요. 뭐 중요하다 체크하지 마세요. 다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다시 10-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놨어요. 자네요? 요즘에도 갖다 놓지 않았나? 야, 이거 부탁드려줄 게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데,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자. 누가 제 직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제가 이 수학 강사는 진짜 제 직업 중에서 이 야간직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주로 공부 야간에잖아요. 저는 오전에 강의 안 해요. 저는 오전 강의하잖아요.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 특히 새벽 강의, 그건 학생들이 다 손해예요. 저는 오전에 깨워놓으면요, 그 동서남북 구별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학생들이 정신없으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깨어나면 전 능률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멀리서 보면 그냥 무섭겠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은 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TV 같은 거 틀어놓고요. 그냥 가만히 틀어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전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12시 다 돼서 잠깐 이렇게 살짝 잤다 일어나면 그 전에 다 잊어먹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떨 땐 휴대폰에 보면요, 분명히 전화가 수신이 돼 있는데 이거 왜 내가 뭔 얘기를 했지 막 곰곰이 생각하고 전화해보고 이러거든요. 오전 능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직입니다. 이건 야간이 그래도 가장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원래 제가 강의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라면 능률이 가장 오를 때가 밤 1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4시까지가 가장 피크 타임이라고. 그러나 그 시간 또 제 나름대로 또 별도 또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작업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시간에 오라 그러면 안 다니겠지. 안 다니니까 할 수 없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직업이라기보다도 제가 아주 전문, 즉, 남한테 거의 뒤지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가 있으면 아웃테리어라는 것도 있어요. 바깥 외곽에 꾸미는 거. 저는 그냥 이론상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도 6개월 이상 강의할 수 있어요. 강의 들으면 이런 방안 같은 거 깨끗이 끝나죠. 돈 필요 없이. 돈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들일 필요 없이.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여러분들 인테리어 관심을 가지면 인테리어 학원 다니고요. 대학에 무슨 실내 디자인 그거 아니다. 진짜 제가 시간 있으면 저한테 배우면 끝나요. 그걸 제대로 배워야 고액을 받을 수 있어요. 경쟁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그럼 경쟁이 왜 생기느냐? 비슷비슷하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 나면 나중에 그 인테리어 강좌 무료로 해줄 테니까. 아니야, 이 약속은 난 또 자꾸 그러려오니까. 일단은 시간 나면 제가 틈틈이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선은 공부를 합니다. 바쁘니까. 자, 수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50번. 수직. 수직에 동그라미 치세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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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정도요? 아마 지금 인터넷 강의 듣고 있나서요. 진짜 선생님 진짜 성의 없다. 최선을 다해 시간 좀 넘기더라도 했지. 저렇게 얄밉게 어떤 시간을 탁 맞춰서. 좀 성격 고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 수직만 지금 배워도 큰 소득이다, 이거. 거의 죽음이다, 죽음. 여기 봐. 두 직선이 수길 조건. 두 직선이 수길 조건은요, 이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를 m이라 그래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 놓자. 필기하지 말고요. 두 직선의 수길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일단 부호는 다르군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1이라는 것은 절대값끼리는 서로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놓지 말고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만하고 쉬어도 진짜 대성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5다. 수직 직선 마이너스 5면 이렇게 쓰면 돼요. 부호는 일단 달라야 되고, 절대값은 어때요? 역수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역수 취한 다음에 부호 바꾼다. 알겠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역수 취한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역수 취한다. 다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역수를 취한다. 여러분 아마 이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들어야 돼요. 또 어떤 참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역수 취한 다음에 부호 바꾼다고? 폴수학에서 용케 잘 뵙겠는데 뒤에 풀이 보면 의도가 벗어나 있었어요. 무슨 양 있어요? 일반적인 그 바이블, 정석 그런 형태로 풀고 있다 이게. 그럼 뭘로 백거? 잘못되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딱 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부호 다르죠.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역수. 그러면 앞으로는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뭐로 놓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주어지면요, 수직인 직선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양 있어요? 어떤 형태로 주어 있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7분의 1 마이너스 7. 자,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 이 직선의 기울기가 f'a다.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원래 이거 할 얘기 많았는데 10-나에서 직접적인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참습니다. 수직 직선의 기울기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됐어요. 뭐 이쯤 해보죠. 자, 그러면 50번 문제 보세요. 50번은 이따 또 할 게 있습니다. y는 x의 3승 50번입니다.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있다. 이 그래프 위의 점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 접선한 수직인 직선이 y는 a. 자, 다시 집중. 여기 보세요. 이제 확실히 하나 알아드릴게요. 법선이라는 건데 이 법선은 따라해보세요. 법선.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법선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될 때 실제로 수능에서 모의고사는 법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분 참고서 법선이라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출제가 될 때는 법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법선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어떤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이 있으면 어느 점에서 접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법선이 뭐냐고 하면 접선 수직이요. 그러면 안 돼. 처음 사람이다. 어떤 점에서 어떤 점 A가 있다.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이라는 게 있죠.
접선의 숙인 직선은 몇 개 나오겠어요? 무수히 많아. 이 접선의 숙인 직선은 무수히 많다 이게야. 이 중에서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숙인 직선을 법선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선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점 A를 지나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숙인 직선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야.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우리 곧 이어서 응용 문제 나올 테니까 거기서 좀 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법선은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숙인 직선이야. 그렇다면 묻겠어요. 아까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작성할 때는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죠. 고개 숙이지 말고 필요한 요소 두 가지. 뭐뭐를 가지고 접점을 좌표하고 기울기지. 그럼 법선의 방식을 구한다면 이제 우리 강의니까 법선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법선의 방식 구한다면 지나는 점은 똑같죠. 다만 무슨 차이만 나요? 기울기.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법선의 방식 구한다는 것은 접선의 방식하고 똑같은데 다만 접선의 기울기만 법선의 기울기로 바꿔주면 된다 이게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 알면 법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이게 끝난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얼마란 거 알면 역수에서 부호갖고 그게 바로 법선의 기울기야. 지나는 점은 똑같이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0번은 y는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 점 1,2를 지나고, 그러니까 1,2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x하고 y는 1, 2 집어넣으면 뭐 성립하겠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런 말이 나왔지. 그럼 이 점에서의 1,2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 말은 바로 1,2에서의 법선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걸 구했더니 그 법선이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고 한다.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는 1,2에서 법선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나는 점은 바로 이 점이 접점인데 이 점을 지나니까 지나는 점이 1,2 됐지? 그럼 단지 그 법선의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법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미분하니까 y 프라임은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미분한 다음 x에 1을 집어넣으면 x가 1이냐면 접선의 기울기 나와. 접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렇게 어려워. 1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어려워? x에 1을 미분한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8.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1. 되겠어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법선도 1,2를 지나 접점 지나잖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값이 얼마가 돼야 돼? 2.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 1을 집어넣는데 y값이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8분의 17. 왜 이렇게 계산이 잘 되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 텐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법선의 형태가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a 플러스 b로 답하라 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8분의 17을 더한 걸로 답하라는 얘기지. 그럼 더하면 8분의 얼마야? 16. 그 답은 얼마예요? 2. 여러분 어떻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51번. 51번부터요. 지금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에 할 수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